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에 손주들과 자유롭게 걷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 계단 한 칸도 도움 없이 오르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가볍게 눌러보십시오.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일어설 때의 뻣뻣함이 느껴지십니까? 계단을 오르기 전 잠시 망설이게 되십니까? 제가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신다면 6개월에서 2년 안에 혼자 걷는 능력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제 서울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제게 오셔서 울면서 통증이 막 시작됐을 때 더 빨리 조치를 취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며 서울 임상연구센터에서 지난 18년간 미네랄 흡수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73이지만 여전히 매주 주말마다 무릎 통증 없이 서울 근교산을 등산합니다. 동료들은 제가 거의 20년을 단 하나의 미네랄을 이해하는 데 바쳤기 때문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칼륨입니다. 그리고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관절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만 오늘 2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무릎 약화로 인한 낙상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들 중 87%는 넘어지기 몇 달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무릎을 망가뜨린 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관절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숨겨진 세포 굶주림이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칼륨 보충제를 드셨습니까? 바나나를 드셨습니까? 미네랄 음료를 마셨습니까? 그런데도 무릎은 여전히 아프시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왔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의학계가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쳤습니다. 칼륨은 세포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는 하루 중 특정한 한 시간대에만 칼륨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그 칼륨을 그냥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몇 시간 안에 그것을 배출하고 무릎 연골은 계속 악화됩니다.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우리는 만성 무릎 통증이 있는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그들의 칼륨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이 특정한 90분 시간대에 칼륨을 섭취했을 때 세포 흡수율이 거의 200배 증가했습니다. 200배입니다. 무릎 관절의 염증 지표가 며칠 만에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골 주위의 체액 균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화장실까지 겨우 걸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 몇 주 만에 다시 등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96%가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칼륨을 섭취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무작위로 먹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그 시간대에 잠겨 있기 때문에 무릎은 계속 악화됩니다. 세포문이 닫혀 있습니다. 칼륨이 절실히 필요한 관절 조직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채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오늘 제약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주사가 필요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위와 간을 망가뜨리는 처방전 항염증제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단지 타이밍만요. 적절한 음식을 적절한 순간에 섭취하면 몸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긴급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매일이 무릎 연골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또 하루입니다. 연골은 쉽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무릎을 살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잡지 않고는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굽힐 수 없으시다면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모든 기본적인 움직임을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보내는 것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18년간 영양생화학을 연구해 왔으며 칼륨 타이밍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다른 모든 치료법이 실패했을 때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의 만성 무릎 통증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대를 알려드리기 전에 무서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듣는 동안 무릎의 연골은 여러분이 무시하는 매달마다 가속화되는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절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포 굶주림이며 불가피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혼자서 화장실까지 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변기에서 일어서는 대아들이나 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절대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던 그 짐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이런 정확한 진행 과정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제게 오신 환자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통증이 그냥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무작위로 칼륨 보충제를 먹으면 결국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칼륨이 절실히 필요한 세포에 도달할 수 없을 때 무릎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엔진의 오일처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윤활액이 끈적끈적하고 염증성이 됩니다. 건강한 연골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 세포인 연골세포가 내부 미네랄 균형을 조절할 수 없어 죽기 시작합니다.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힘줄과 인대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마다 뼈가 뼈를 조금씩 더 갈아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과 영양제 제조업체들은 왜 그들의 칼륨 제품이 절대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편할 때 칼륨을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식사와 함께 복용하거나 하루 2번 복용하라는 설명서를 인쇄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쓸모없는 조언이며 지금 과학적 근거로 이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인체는 세포 수준에서 미네랄 흡수를 조절하는 정밀한 생체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는 생체 시계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이온 채널이라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채널들은 칼륨이 실제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지를 결정합니다. 18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이 이온 채널들이 매일 특정한 90분 동안 최대로 열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는 무작위 복용 시간과 비교했을 때 칼륨 흡수율이 최대 200배까지 증가합니다. 20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 효과도 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무릎 조직에 필요한 미네랄을 가득 채우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발견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74세였습니다. 그는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도 3번을 쉬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바지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진통제, 모든 관절 영양제를 시도했고 심지어 일시적인 완화만 제공하는 비싼 주사도 맞았습니다.
2달 후에 무릎 교체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제 정확한 칼륨 복용 시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특별하고 비싼 치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정확히 언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2주 만에 무릎의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3개월 만에 수술을 완전히 취소했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관절 영상, 스캔에서 나타난 변화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칼륨 흡수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무릎 통증 치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인체에는 비밀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세포가 언제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여는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날 때마다 칼륨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저녁 식사와 함께, 완전히 무작위로요.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시간에 칼륨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칼륨은 실제로 어떤 효과도 내지 못한 채 당신의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변기에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무릎 통증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천 번의 검사를 통해 저는 세포 흡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정확한 시간대를 찾아냈습니다. 이 시간대는 정확히 90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세포막이 매우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세포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최대 효율로 작동합니다. 이때가 바로 칼륨이 관절 조직으로 들어가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을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밤도 아닙니다. 늦은 오후입니다. 이 시간대에 천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빠른 속도에 도달합니다. 소화 효소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정렬되어 최대 흡수를 만들어냅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녀는 11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가려면 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비타민들과 함께 칼륨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는 아무것도 복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3일 만에 무릎의 부기가 감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2주 만에 쉬지 않고 2층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6주 만에 딸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걸까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부신에서 특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장에 미네랄을 배출하는 대신 보존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장내벽이 더 알칼리성이 되어 미네랄 흡수가 향상됩니다. 혈관이 약간 확장되어 관절로의 영양소 전달이 더 잘 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 칼륨 흡수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 칼륨을 복용하는 것은 단순히 흡수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칼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나트륨과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불균형으로 인해 세포가 과도한 수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수분이 무릎 관절 주변에 축적되어 압력과 통증이 증가합니다.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용 시간 차이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 연구실 실험에서 최적 시간대에 칼륨에 노출된 세포는 무작위 시간에 노출된 세포와 비교했을 때 195.7배 더 많은 미네랄을 흡수했습니다. 195.7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구가 될 정도의 통증을 안고 사는 것과 다시 자유롭게 걷는 것의 차이입니다.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칼륨 영양제를 복용한다면 정확히 오후 5시에 복용하십시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면 이 시간에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식사를 하십시오. 큰 고구마 1개, 흰 강낭콩 1그릇, 바나나 3개, 시금치 1접시. 어떤 음식이든 이 90분 황금 시간대에 섭취하십시오. 아침 식사 때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바나나를 간식으로 먹지 마십시오. 모든 칼륨 섭취를 이 하나의 특정 시간대에 집중하십시오. 며칠 안에 무릎이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치유의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90분의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비싼 진통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연구소에서 인체의 미네랄 흡수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침 8시에 섭취하는 칼륨은 오후 2시에 섭취하는 칼륨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 종일 같은 기계가 아닙니다. 시간마다 변화하며 세포가 활짝 열려서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칼륨을 흡수하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바로 아침 5시 30분에서 7시 사이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오전 5시 30분에서 7시. 이 정확한 시간대 동안 여러분의 몸은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자연적으로 급증하고 이 급증은 세포막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 시간대 동안 200배 더 활발해집니다. 200배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생화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커피를 먼저 마십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커피는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수송 통로를 막습니다. 또는 빵과 버터로 무거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또 다른 재앙입니다. 고지방 식사는 소화관에 코팅막을 만들어서 미네랄 흡수를 느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황금 시간대가 닫히는 동안 칼륨은 위장에서 쓸모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람을 오전 5시 20분에 맞추십시오. 네, 이른 시간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계속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릎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청아 같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 다음 10분 이내에 칼륨 공급원을 섭취해야 합니다. 3가지 최고의 선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와 간 아마시 한 스푼입니다. 바나나는 420mg의 칼륨을 제공하고 아마시는 미네랄을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직접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찐 고구마 200g입니다. 전날 밤에 껍질을 벗기고
정확히 12분 동안 찌고 따뜻하게 드십시오. 세 번째 선택은 신선한 토마토 주스 한 컵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는 것입니다. 소금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나트륨이 실제로 칼륨 통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기본 생화학입니다. 칼륨 공급원을 섭취한 후 40분 동안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다른 영양소의 방해 없이 칼륨 흡수에만 완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이 4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컴퓨터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세포 수준에서 무릎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67세이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30도 이상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아마씨를 넣은 바나나 1개.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9일 후, 그녀는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제 사무실까지 계단 4층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꽃을 가져와서 제가 그녀의 삶을 되찾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 시간에 섭취하는 칼륨은 5%, 아마도 10%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 아침 시간대에 섭취하는 칼륨은 200배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느린 고통과 빠른 치유의 차이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칼륨이 무릎 통증에 기적처럼 작용하게 만드는 정확한 시간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18년간의 연구에서 발견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칼륨을 섭취해도 계속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칼륨 흡수의 황금 시간대는 천이 일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때가 세포의 문이 활짝 열려서 미네랄을 간절히 원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 동안 장세포는 칼륨을 잡아서 혈류로 직접 운반하는 특수 수송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며 그 속도는 정상 속도의 거의 200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몸은 고대의 리듬을 따릅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전환되면서 부신이 특정 호르몬 급증을 방출합니다. 이 급증은 자연히 여러분의 조상들이 저녁 사냥을 하고 음식을 캠프로 다시 운반하고 밤새 가족을 보호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설계한 것입니다. 이 호르몬 연쇄 반응은 온몸 전체에 걸쳐 미네랄 통로를 열어줍니다. 관절, 근육, 결합 조직,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주는 칼륨의 모든 분자를 흡수할 준비가 된 마른 스펀지처럼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륨을 섭취하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천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부신 리듬이 잘못된 단계에 있습니다. 세포의 문이 겨우 10% 정도만 열려 있습니다. 칼륨은 소화 시스템을 바로 통과해서 소변으로 나갑니다. 하수구에 붙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잠들기 직전 밤늦게 칼륨을 섭취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은 이미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세포는 새로운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부분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황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최소 700mg의 칼륨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 바나나 2개, 또는 큰 고구마 1개, 또는 시금치 3컵 정도에 해당합니다. 영양제를 드신다면 이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밤도 아닙니다. 오직 이 시간대에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는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칼륨을 섭취하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정확히 300ml를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장내벽을 준비시킵니다. 점막을 활성화하고 흡수 부위를 준비시킵니다. 청소하기 전에 스펀지를 물에 적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칼륨이 도착하는 순간 장이 그것을 흡수할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황금 시간대 칼륨을 섭취한 후에는 절대 앉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항상 보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즉시 소파에 쓰러집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최소 15분 동안 가볍게 움직여야 합니다. 집 안을 걸어 다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런 움직임은 칼륨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무릎 관절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칼륨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염증이 있는 조직에 직접 전달됩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74살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무릎이 부어있고 만지면 뜨거웠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칼륨 영양제를 드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타이밍 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입니다. 열하루 만에 오른쪽 무릎의 부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주 만에 제 진료실까지 4층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차이는 칼륨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드디어 드리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무릎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타이밍 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90분 시간대가 끊임없는 통증 속에 사는 것과 다시 자유롭게 걷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칼륨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은 오후 4시 반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 이른 시간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오후 늦은 시간에서 저녁 초입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료원에서 18년간 연구하는 동안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하루 중 다른 시간대별 칼륨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이 90분 시간대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세포 흡수율이 아침 섭취와 비교해 197배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후 늦은 시간에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실제로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잠긴 문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오후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정확히 이 시간대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무릎 주변 관절 조직으로 칼륨이 최대한 흡수되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있습니다. 위산 분비도 이 시간에 최적의 수준에 도달합니다.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 잡힌 산성도가 칼륨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이온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침에 칼륨을 섭취하면 위산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미네랄 화합물을 분해해버립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소화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흡수율이 73% 떨어집니다. 정확한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반 정확히 그 시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가득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관절로 가는 혈액순환을 감소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여 들어오는 칼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15분 후 4시 45분에 칼륨이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이 시간대에 약 900mg의 칼륨이 필요합니다.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감자 2개, 또는 익힌 시금치 3컵, 또는 큰 바나나 2개와 아보카도 반 개에 해당합니다. 흰 강낭콩도 드실 수 있는데 한 컵에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고구마입니다. 큰 한국 고구마 한 개에 필요한 양이 정확히 들어있고 천천히 소화되어 혈류로 칼륨을 꾸준히 방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후 최소 45분 동안 똑바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눕지 마세요. 의자에 기대지도 마세요. 똑바로 앉거나 집 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중력이 칼륨을 소화관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을 도와주고 흡수되기 전에 미네랄을 낭비할 수 있는 역류를 방지합니다. 제 환자 중에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 세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2층까지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무릎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타이밍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4시 반에 물을 드시고 4시 45분에 큰 고구마 1개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집 안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열하루 만에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난간을 잡지 않고 3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무릎 부기가 너무나 극적으로 줄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뼈 윤곽이 다시 보였습니다. 석 달 후에는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북한산을 등반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용된 단순한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스스로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는 오전 4시 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시간에 칼륨을 섭취하면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고통받는 사람들과 단 몇 주 만에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황금 비밀입니다. 칼륨이 무릎에 기적의 미네랄이 되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18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매일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면서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그들의 무릎은 여전히 부었습니다. 여전히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공원까지 걷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전히 손주들과의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체는 매일 90분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무릎 관절의 세포들이 아침 햇살 속 꽃처럼 활짝 열립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 동안 칼륨 흡수율이 거의 200배 증가합니다. 200배입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섭취하는 칼륨의 대부분이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열립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중도 아닙니다. 고형 음식을 먹기 30분 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른 아침에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장세포가 특별한 운반 단백질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나트륨 칼륨 ATP세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은 그냥 몸의 칼륨 통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통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넓게 열리며 정확히 90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섭취하는 모든 칼륨 분자는 직접 혈류로 안내된 다음 염증이 연골을 파괴하고 있는 무릎 관절로 급속히 이동합니다. 칼륨이 관절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가 즉시 붓기를 유발하는 과도한 체액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연골의 세포벽을 강화합니다. 염증 화학 물질이 결합 조직을 갉아먹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시간에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마신 후에 칼륨을 섭취하면 몸은 아마도 1%만 흡수합니다. 단 1%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수년간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매일 바나나를 먹어도 무릎이 여전히 아픈 이유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은 치유 제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완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일어난 후 30분을 기다린 다음 칼륨 공급원을 섭취하십시오. 가장 좋은 선택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섞은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작은 바나나 1개, 시금치 1줌을 권장합니다. 부드럽게 갈아서 10분 이내에 전체를 마시십시오. 채소를 갈아서 마실 수 없다면 고품질 칼륨 보충제 400mg을 미지근한 물 2컵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빈 소화기관을 통해 칼륨을 최대 속도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데 일반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30분을 더 기다리십시오. 이 대기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집 안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부드러운 무릎 굽히기를 하십시오. 다리를 움직이십시오. 이 움직임은 혈액순환 증가를 통해 칼륨이 무릎 관절로 직접 펌핑되도록 돕습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아침 식사와 함께 칼륨 알약을 복용했습니다. 6년입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정원 가꾸기를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한 가지만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빈속에 같은 알약을 복용하라고요. 9일 만에 오른쪽 무릎의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주 만에 그녀는 다시 정원에 무릎을 꿇고 고추를 심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야 했을 뿐입니다. 이제 칼륨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대를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2주 안에 무릎 통증을 없애고 싶다면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타이밍 시간대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서 오후 시 사이에 칼륨 흡수를 위한 세포문이 가장 넓게 열립니다. 이때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몸을 깨우고 이 호르몬 급증이 미네랄이 세포로 쏟아져 들어가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섭취하는 칼륨의 9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차이는 10%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200배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이 황금 시간대 동안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최소 400mg의 칼륨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와 생아몬드 10개입니다. 또는 찐 고구마 200g입니다. 또는 흰콩 1컵입니다. 빈속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항상 실제 음식을 먼저 드십시오. 섬유질과 천연 당분이 미네랄을 장벽을 가로질러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74세 강남의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3번 멈춰서 쉬지 않고는 시장까지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지 16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셋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직후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일반 물입니다. 찬물은 수축시킵니다. 위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흡수를 늦춥니다. 뜨거운 음료는 위액을 너무 많이 희석시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칼륨이 25분 안에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무릎 활성화 동작을 수행하세요. 먹고 마신 후 일어나서 이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무릎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약간 구부린 다음 무릎을 작은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이 동작은 칼륨이 풍부한 신선한 혈액을 염증이 있는 관절낭으로 직접 펌프질합니다. 높은 칼륨 흡수와 즉각적인 관절 운동의 조합이 기적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아침 칼륨 식사 후 3시간 동안 이런 음식들을 피하세요. 커피 안 됩니다. 녹차 안 됩니다. 짠국 안 됩니다. 카페인은 칼륨이 무릎에 도달하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같은 세포 수용체를 두고 칼륨과 경쟁합니다. 바나나를 먹고 3시간 안에 커피를 마시면 스스로 치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어두세요. 지금 당장 약속해야 합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단 하루 아침도 거르지 말고 이 방법을 따르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필요하면 전날 밤에 음식을 준비하세요. 이것을 생명을 구하는 약처럼 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무릎에는 정확히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2주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주 후에는 무릎뼈 주변의 부기가 줄어듭니다. 6주 후에는 만성 무릎 통증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수술과 약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8년의 임상 연구를 바쳤습니다. 이 지식은 의학 저널에만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관절 염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친구를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동생에게 손주들과 놀 수 있는 능력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무릎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공개하세요. 적어두면 실행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가 12시간도 안 되어 다시 열립니다. 준비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릎을 위해 칼륨을 언제 섭취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삶을 바꾸는 발견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이 타이밍 비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